자, 교재는 105페이지 인과관계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상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는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결과범이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요하는데 따라서 두 번째 줄을 업무상 과실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맞죠? 동그라미. 자, 2번 살인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콜라 김밥 사건에서 판시된 사건이죠. 자, 됐고, 자, 그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다른 사실, 이 콜라 김밥이죠. 게재가 되어서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었다면 통상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이것도 틀렸네요.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불문하다는 말도 틀렸고, 그랬을 때 살인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틀린 부분은 여기 틀렸고 여기 틀린 겁니다. 3번 판례. 폭행 압박으로 강취하려는 행위와 극도의 흥분에 느끼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즉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건 사고는 제가 100%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죠. 없다 틀렸고, 그래서 강도치상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틀렸고. 자, 칼로 찌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간접적인 원인이 결합되어서 보통 합병증이죠. 그랬을 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작년도 경감법 문제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과실범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는 각자가 미수가 된다. 고의범일 때 그래요. 과실범은 미수처벌정이 없습니다. X. 자, 니은번 조건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설들 등장한다 그랬죠? 여기 상당인과 관계설 등장한다 그랬죠? 어디에서? 경감부에서. 즉 형사법을 치르는 경감부라든지 일반 경찰 같은 경우는 이 학설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가볼게요.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 절대적 제약 공식, CSQM 공식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조건설은 등가설이죠. 등가설. 모든 조건들을 동등한 원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수정된 조건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인과관계설이고 합법 직역 조건설이라는 부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상당인과관계설 나왔는데요. 장점은 있지만 상당성이란 판단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 해치를 우려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갖는다 그랬죠. 동그라미. 자, 다음. 갑의 선행행위와 을의 후행행위로 사망했는데 그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 을의 과실이 이제 후행행위잖아요. 그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을이 주임을 게을리하지 않았었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 증명 입증 책임은 거의 누굽니까? 100% 거의 검사에게 있는 거죠. 두 개만 빼고. 그렇죠? 그 두 개는 형소법 할 때 배우고, 우리 형법에서도 상해죄 동시범 특례하고 명예훼손죄 310조 관련해서 그 두 가지만 피고인이 지는 거고 나머지 100%는 검사가 집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작년도 검찰 7급 문제입니다. 자, 운행하던 도중에 충격하였고 반대 차로에 넘어지게 했죠. 그래서 그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갑의 과실도 인과관계 있다고 봤죠. X. 예리한 칼로 지금 찔렀잖아요. 그랬을 때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X. 함께 원인이 되었다. 그렇죠? 보통 장파를 일으켜서 폭행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력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지연이 함께 공동작용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X. 자, 폭행으로 지금 밑에 사망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고혈압이 있다, 없다, 이것은 인과관계 판단할 때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자, 문제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열차 사고 봤죠? 열차 사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기다리다가 그 충돌 사고로 놀라 넘어졌다고 했을 때 비접촉이라 할지라도 인과관계 있다고 봤습니다.
자,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그 다음에 6, 70km 속도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감금이죠. 감금. 그렇죠? 당연히 감금된 사람은 차량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봉침 사건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답변을 들었다. 이 답변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소를 생략하고 봉침을 놨다라고 했을 때, 상해 놨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전원을 지체하였다. 그리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번에 과실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과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원 받았고 그 병원에서 1시간 20분이 지나서 수혈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병원에서의 갑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를 않는 거죠. X.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판례들입니다. 답은 4번. 자, 문제 5번입니다. 21년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직접적 유일적인 원인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콜라 김밥이죠.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이라는 것이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죠. 자, 보행자를 걷던 자 갑을 들이받았죠. 근데 횡단보도 바깥에서 있었던 동료 을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 횡단보도 바깥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것은 이 갑을 들이받았다는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을이 부상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을 모두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 틀렸고. 자, 디귿방 마지막 값을 싣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은 당연히 고려하죠. X. 자, 강간을 했는데 음독 자살하게 됩니다. 이건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끊어집니다. 단절됩니다. 틀렸고 정답은 3번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강의가 충실히 되어 있다면 문제집은 가볍게 터치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강의가 부실하다면 문제집 자체를 새로 배워야 돼요. 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했다는 것도 있지만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것이 더 결정적인 원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과관계 탈락됩니다. 콜라 김밥이네요. 다른 사실이 게재되었다는 부분 인과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계속 거절하게 했는데 폭행을 막 가하죠.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런 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다시 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랑에 치여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합병증은 거의 100% 인과관계 인정합니다. 자, 다음. 자, 7번 문제 가보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건설 나왔네. 그렇죠? 조건설. 일반경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발점은 조건설이 맞죠? 그리고 무한히 확장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자, 삿대질 사건도 봤죠? 삿대질을 피하려고 뒤로 걸러 넘어져서 두개골을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삿대질 사건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과관계 파트보다는 저 결과적 가중범위에서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삿대질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폭행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폭행죄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삿대질 자체가 유용력 행사라서.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두 개 다 맞습니다. 자, 이건 기본 강의 때 했죠. 먼저 진입하긴 했지만 지금 중간에 보면 보행자가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신호가 바뀝니다.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주임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바뀐 신호등만을 보고 진입을 하던 보행자를 이 운전자가 치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그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 즉 상당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X. 답이 그래서 3번 되겠네요. 3번.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 보시면 연쇄추돌 나오죠. 연쇄 급제동했다. 연쇄추돌했다.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네요. 8번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해경 간부네요. 간부. 합법 직시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 발생했을 때에도 당연히 인과관계를 인정하죠. 틀렸고. 책임선 얘기 말씀드렸죠?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안전관리는 각각의 선장이 개별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고 했을 때 종전 지시를 했다는 것과 풍랑으로 인한 매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X. 합병증이 있다니까 인과관계는 X. 그 다음 삿대질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했다면 예견강성 탈락되기 때문에 폭행치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뺨 한 대 맞으면 죽나요? 아니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탈락됩니다. X. 답은 1번이네요. 자, 9번 갑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직원 몰래 나갔다. 탈락이죠? 그쵸? X. 그 다음 여기서는 11살짜리니까 인과관계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런 조치 없이 퇴거한 것은 인과관계 있다고 보죠.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창문 밖으로 뛰어넘으려다가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 있다고 보는 거죠. 답은 몇 번이다? 답 그래서 1번 됩니다. 자, 10번 가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또 나왔네. 선장 얘기. 인과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대출받을 때 차용인이 말을 그대로 믿어서 대출해줬다.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말이 상식에 맞아요? 그렇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 대출계에 담당 직원들이 있다고. 대출팀 다 조사합니다. 뭐 땅값, 건물값 다 해가지고 산정합니다. 피고인이 말했다고 해서 허위로 뭐 어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말 그대로 믿고 대출해 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동그라미네요. 자, 어떤 행위를 숨겼다 할지라도 그 계약 이행에 있어서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살림시라 도급 좀 그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설령 하수급인이 살림시라를 냈다 할지라도 도급 준 사람은 관리 감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탈락됩니다. X.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필요 없다 했죠. 여기 부분은. 그렇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서 콜라김밥. 그 콜라김밥 때문에 치사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다. 있다고 본다. 그렇죠? 있다고 본다. 틀렸습니다. X. 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11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자, 2번은 많이 나오죠. 낙태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 여성이 결국은 낙태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권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낙태할 결심이 없는 자가 낙태를 하게 되자 그랬을 때 교사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낙태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인과관계 있습니다. 없다 틀렸고. 답 그래서 2번 됩니다. 이 판례는 교사범 할 때 나오는 판례입니다. 3번 풀었고 4번 연쇄추돌도 풀었죠. 인과관계 있다고 봅니다. 자, 12번 문제. 판례와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감부 문제네요. 경찰봉으로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그렇죠? 뭐 20시간이 지나든 200시간이 지나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다. 맞네요. 동그라미. 이것도 풀었죠. 횡단보도를 걷던 사람을 칩니다. 근데 횡단보도 바깥에 있던 사람이 다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횡단보도를 치었다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책임이 없다 틀렸네요. 있습니다. 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0초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내버려둔 겁니다. 이게 과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트럭에 의해서 이 피해자가 역과되어 사망했다 했을 때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동그라미. 극도의 흥분을 피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동그라미. 강범도 마찬가지고 동그라미. 답은 1번입니다. 13번. 자,
건널목 사건이죠. 비접촉 사고일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짜양도 그랬죠. 녹색 등화이기 때문에 실례했다는 거죠. 설령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 그랬죠.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한 이 친구가 더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초과 운전한 사람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은 윤락행위 나와있네요. 폭행한 것은 강도죄 고의가 아니죠. 그래서 강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있다 틀렸습니다. X 답은 3번 되겠네. 4번 풀었고 1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7시간 묶어놨잖아요. 당연히 혈전 형성되고 폐동맥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능히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죠.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2번 풀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유효한다. 틀렸고 그쵸?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선행 차량에 의해서 후속 차량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연속 역과했다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죠? 그거 4번 풀었습니다. 앞에서 어느 쪽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후행 차량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 입증됐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15번 올바른 것을 골라라. 뺨을 때렸죠? 뺨 때리면 죽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얇은 두개골 가진 것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있어서 제외시키고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없는 것이죠. 답은 1번 됩니다. 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더 결정적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쪽 바퀴를 발로 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과관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3번 판례는 우리 강론 시간에 나옵니다. 업무상 과실할 때 강론 맨 앞에서 배워요. 그랬을 때 지금 의사가 지금 어떤 관을 넣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잘 안 찾아져. 그래서 주사바늘로 10차례 이상 찔렀다는 거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죽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실 책임이 없다 그랬습니다. X. 자, 심하게 폭행을 가했네요. 자, 그랬다고 한다면 결국 죽었죠? 라고 했을 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X. 이때 뭐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관상동맥부전증을 앓고 있었다.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제외시키고 심하게 폭행 이 자체에만 놓고 인과관계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됩니다. 16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고속도로네요. 신뢰 원칙이죠.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추월해서 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보행자가 들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조수 인과관계 없다 그랬죠? 동그라미. 선행 차량 풀었죠? 인과관계 있다 그랬습니다. X. 다음 하도급 준 이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죠? 인과관계 없습니다. X. 답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